스카치 위스키. 위스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산 보리로 최소 3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시켜야 비로소 스카치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스카치는 스코틀랜드 위스키라고 생각하면 99% 정답입니다. 잔에 따라 보면 황금빛에서 짙은 갈색까지 숙성의 깊이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맛은 숙성의 깊이보다 만들어지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지역만 살펴보면 스페이사이드는 피트를 쓰지 않아 스모키한 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 본연의 단맛과 오크통이 오랜 시간 동안 입혀준 꿀, 사과, 바닐라 향이 아무 방해 없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여기서 피트는 땅 속에 묻혀서 수천 년간 썩어온 식물 덩어리입니다. 위스키의 스모키함은 보통 이 피트를 태운 향을 입혀 만들어집니다. 다음 지역은 아일라입니다. 이 지역은 나무보다 피트가 많아 위스키를 만들 때 피트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입 머금으면 소독약 향, 훈연향이 온몸을 감싸줍니다. 스카치 위스키를 구별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름에 글렌이 들어가면 99%는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코틀랜드 언어로 글렌은 계곡을 뜻하는데요. 옛날 밀주꾼들이 세금을 안 내고 술을 만들려고 산속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위스키를 만들려면 많은 물이 필요해서 계곡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은 위스키 브랜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를 처음 드셔보신다면 스페이사이드에서 만들어진 스카치 위스키를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글렌피딕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다면 병에 그려진 사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글렌피딕은 사슴이 있는 계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리시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는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와 크게 다른 특징은 스카치는 2번 증류하고 아이리시는 3번 증류합니다. 증류를 한 번 더 한다는 건 불순물을 한 번 더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시는 스카치보다 훨씬 부드럽고 스모키한 향도 거의 없습니다. 맛으로 표현하면 가볍고 달콤하고 크리미합니다. 바닐라, 꿀, 살짝의 과일 향이 거부감 없이 들어옵니다. 위스키 특유의 자극이 거의 없어서 위스키를 처음 마셔보는 분께 가장 먼저 권하는 종류가 바로 아이리시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였습니다. 전성기엔 아일랜드에만 증류소가 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전쟁, 금주법, 무역 분쟁이 연달아 터지면서 산업이 무너졌고 스카치 위스키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위스키 카테고리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를 처음 마신다면 제임슨을 추천드립니다. 개성이 튀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아이리시 위스키의 특징을 가장 무난하게 보여주는 입문용 위스키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는 커피와 궁합이 특히 좋습니다. 아메리카노에 한두 스푼만 넣으면 아이리시 커피가 되는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위스키 칵테일입니다. 아이리시 특유의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이 커피의 쓴맛과 만나면 전혀 다른 음료가 됩니다. 버번. 버번은 미국 위스키입니다. 스카치나 아이리시가 보리로 만든다면 버번은 옥수수가 주재료입니다. 미국 법상 옥수수가 전체 곡물의 51% 이상 들어가야 버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반드시 불에 그을린 새오크통에서 숙성해야 합니다. 옥수수는 자연적으로 달콤합니다. 거기에 불에 탄 오크통에서 바닐라와 카라멜 향이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버번은 달고 따뜻하고 묵직한 맛이 납니다. 스카치가 개성이 강한 위스키라면 버번은 처음 마셔도 거부감이 덜한 위스키입니다. 버번 오크통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법상 버번은 한 번 쓴 오크통을 다시 버번 숙성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버번 오크통이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스카치 위스키 대부분이 이 버번 오크통을 재활용해 숙성합니다.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데에는 버번이 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버번을 처음 마신다면 진빔을 추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버번이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면 메이커스 마크를 추천합니다. 붉은 왁스로 병 입구를 손으로 직접 봉인하는 전통 방식을 지금도 유지하는 브랜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맛은 확실하게 보장됐습니다. 라이 위스키. 라이 위스키도 미국 위스키입니다. 버번과 만드는 방법은 같은데 주재료만 다릅니다. 버번은 옥수수가 51% 이상, 라이 위스키는 호밀이 51% 이상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맛을 완전히 바꿉니다. 옥수수는 당분이 많아서 달콤한 버번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반해 호밀은 당분보다 복잡한 화합물이 많아서 발효 과정에서 후추, 허브 계열의 스파이시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버번보다 덜 달고 더 드라이하고 더 스파이시합니다. 사실 라이 위스키가
위스키가 미국 위스키의 원조입니다. 금주법 이전까지 라이가 버번보다 훨씬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주법으로 미국 위스키 전체가 멈췄습니다. 금주법이 끝난 뒤 소비자들은 이미 가볍고 달콤한 술에 익숙해져 있었고 달콤한 맛의 버번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스파이시한 라이 위스키는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지금은 클래식 칵테일 붐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맨해튼, 올드 패션드 같은 클래식 칵테일 레시피에 라이 위스키가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버번으로 만들면 너무 달아서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버번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라이 위스키가 맞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라이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라이가 있습니다. 한 입 머금으면 입안 전체가 아릴 정도의 스파이시함이 느껴집니다. 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위스키는 다른 위스키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옥수수, 호밀, 보리, 밀 같은 곡물들을 각각 따로 발효하고 증류한 다음 마지막에 섞습니다. 한꺼번에 넣어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성분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어느 한 가지 맛이 튀지 않는 균형 잡힌 위스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캐나다 위스키는 가볍고 부드럽고 마시기 편합니다. 맛으로 표현하면 스카치처럼 개성이 강하지 않고 버번처럼 달콤함이 앞서지도 않습니다. 살짝 달고 가볍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이볼로 만들면 어떤 음식과도 충돌이 없어서 식사 자리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금주법 시대에 캐나다 위스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술을 만들 수 없던 시절 캐나다 위스키가 국경을 넘어 밀수됐습니다. 금주법 시대 비밀 술집에서 팔리던 술의 상당수가 캐나다 위스키였습니다. 대표적인 캐나다 위스키로는 크라운 로얄이 있습니다. 크라운 로얄은 보라색 벨벳 파우치 포장으로도 유명합니다. 1939년 캐나다 국왕 조지 6세의 방문을 기념해 만든 술로 왕에게 바칠 위스키를 특별히 벨벳 파우치에 담았고 그 포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장 덕분에 아직도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위스키입니다. 재패니즈 위스키. 위스키가 서양술이라고 하면 이제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기술을 배워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재패니즈 위스키는 어느 한 가지도 튀지 않는 완벽한 균형을 가진 위스키입니다. 시작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일본 청년이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떠나 위스키 양조의 모든 것을 두 권의 노트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이 타케츠루 노트가 일본 위스키 산업의 교과서가 됩니다. 귀국 후 사업가 토리이 신지로와 함께 1923년 야마자키 증류소를 세웠습니다. 이게 산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토리이는 대중적인 가벼운 위스키를, 타케츠루는 정통 스카치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결국 타케츠루가 나와서 홋카이도에 따로 증류소를 세웠습니다. 그게 니카입니다. 의견 충돌로 갈라선 두 사람이 오늘날 일본 위스키의 양대 산맥을 만든 겁니다. 재패니즈 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결정적 계기는 2015년입니다. 세계적인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가 산토리의 야마자키를 세계 최고의 위스키로 선정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재패니즈 위스키의 위상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위스키의 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맛은 스카치처럼 피트향이 강하지 않고 버번처럼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꽃향기, 과일향, 은은한 오크향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처음 마시는 분은 생각보다 가볍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마시다 보면 그 섬세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패니즈 위스키를 즐겨보고 싶으시면 니카 프롬 더 배럴을 추천드립니다. 51도가 넘는 높은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서 독하다는 느낌보다 깊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싱글 몰트는 나라나 지역이 아니라 만드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싱글, 이 한 통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싱글은 한 증류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싱글 몰트는 한 증류소에서 메가보리만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를 말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섞어서 안정적인 맛을 만든다면 싱글 몰트는 한 증류소의 개성을 그대로 병에 담습니다. 그 증류소의 물, 기후, 오크통, 숙성 방식을 그대로 담은 게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런데 싱글 몰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증류소는 블렌디드 회사의 원액을 팔았고 독립적으로 병입해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글렌피딕, 맥켈란 같은 브랜드들이 독자적으로 팔기 시작한 것 자체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싱글 몰트에는 빈티지 제품이 있습니다. 같은 증류소라도 그 해의 메가 상태, 기후, 오크통 컨디션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연도 제품이 희귀하고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와인의 빈티지 개념이 위스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계 싱글 몰트 판매량 탑5는 글렌피딕, 글렌리벳, 맥켈란, 글렌모렌지, 발베니 순입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걸 골라도 그 증류소만의 이야기가 병 안에 담겨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는 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이 모두가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싱글 몰트가 한 증류소의 개성을 그대로 담는다면 블렌디드는 여러 원액을 섞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맛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마신 조니 워커 블랙과 내년에 마시는 조니 워커 블랙이 같은 맛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세계를 정복한 데는 의외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870년대 프랑스 포도밭을 뿌리째 갉아먹는 병충해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유럽 상류층이 즐기던 꼬냑과 브랜디의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게 스코틀랜드 위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성이 너무 강한 스카치 위스키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섞어 누구나 마시기 편한 맛으로 다듬은 것이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이 이때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프랑스 포도밭을 망친 병충해가 스카치 위스키를 세계 1위로 만든 셈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로 유명한 발렌타인에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렌타인 증류소는 경비원을 대신해서 전통적으로 거위떼를 이용해 창고를 경비했습니다. 거위에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요란하게 울어대는 특성을 이용했던 겁니다. 지금도 발렌타인 공식 역사에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레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는 메가가 아닌 옥수수나 밀 같은 곡물로 만드는 위스키입니다. 그레인 위스키가 탄생한 데에는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길들이기 위해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메가에 대한 세금을 엄청 올렸습니다. 스코틀랜드 양조업자들은 세금을 아끼려고 메가 대신 다른 곡물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그레인 위스키의 시작입니다. 만드는 방식도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그 대신 향미의 많은 부분도 함께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위스키는 개성이 옅고 가볍습니다. 맛으로 표현하면 바닐라, 옅은 곡물향, 달콤한 크림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레인 위스키는 대부분 블렌디드 위스키의 재료로 쓰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 안에 이 그레인 위스키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안 불리지만 없으면 전체 맛이 흔들리는 역할입니다. 단독으로 병입된 제품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셔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처음 마실 때는 대부분 이게 위스키야?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꾼 만큼 가볍고 부드럽습니다.